근데 많은 분들의 걱정이 네. 그 이제 폭동으로 진화되고 있는 이 극우의 준동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어. 정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고 응징하지 않으면 네. 이제 큰 일을 벌일 것 같다 이자들이 그 얘기를 음. 참 많이 하시더만요. 네. 저도 동감하는 바고. 진짜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 이대로는 안 네, 된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있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걱정들,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한 그냥 예. 견해 차이 내지는 뭐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통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지금 윤석열이가 지목하는 완벽한 반국가 세력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네. 국가기관을 다 부정해요 지금. 그러니 이런 자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준동을 하는 이 모습이 네. 이게 결코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집단 내지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혹은 또 국민들의 어떤 선출을 네. 통해서 의원직에 있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공동체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힘의 지도부나 그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언행이나 그 태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표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극우가 준동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게 준동을 하고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써먹던 그 방식이 네. 이렇게 100% 나쁜 사람은 없는 거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 지금 그대로 권성동 같은 사람 언행을 보면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죠. 네. 말을 바꾸고 예. 자기의 유리할 때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예, 불리할 예. 때는 또 저렇게 얘기했다가 네, 예. 이 모습.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모습만 봐도 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싸워라. 네. 이게 주제잖아요, 항상.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다른 뭐 영장실질심사에는 뭐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걸 핑계 대면서 뭐 나가네 못 나가네 하더니 네. 막상 이제 기소가 되니까 또 헌법재판을 또 연기해 달라. 그러니까 이걸 여기 가면 이 얘기를 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를 하고. 글쎄요.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이제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엘리트가 된다. 아닌 건데 얼마나 우리가 엘리트라고 착각하고 있었는가. 이런 몰입애들을. 몰입애들을 네. 착각하고 있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예. 그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다시 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참. 저도 기가 막혀서. 뭐 예상을 우리가 좀 했지만 네. 또 진짜 이렇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다시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들어올 때까지 저 속보를 모르고 있다가 박 기자님 알려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유를 뭐 이미 기소됐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네.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주장. 말장난 심하게 했네. 말장난이다. 뭐 지난번에는 여야 합의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번에 거부할 때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예.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야당 단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말 자체로 안 맞는 말이죠. 야당을 전체 집단으로 해서 이제 단독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국힘이 반대하는 거는 모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자체가 국회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는 네.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오판하고 지금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렇게 돼서 만약에 폐기된다 법안이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수사나 이 앞으로 추가로 밝혀야 될 혐의들이 다 사라지느냐? 그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명백히 살아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외환죄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게다가 윤의 그간의 여러 다른 직권남용이나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또 뇌물까지 해당하는 범죄 이런 것들은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금 약간 그 수사도 안 하고 있었던 면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다 할 필요가 있고 최상목 본인의 행각에 대해서도
지금 다 밝혀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서 그래도 빨리 어떤 절차에 따른 국정 안정을 기회해 보려고 이거저거 다 빼줬잖아요. 외환 부분도 그럼요. 빼주고 11개에서 6개로 확 줄였습니다. 예, 내란 선전선동 네, 부분도 뺐고. 빼주고 했는데 다음에 추진할 때는 이제 그 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살려서 다시 다 넣어서 네. 종합한 특검으로 다시 추진해야 되고 어차피 정권은 바뀔 것이고 그 정권에서조차 윤을 비호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어떤 손익계산을 하더라도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면 이게 더 손해가 될 텐데 차라리 이걸 받고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오히려. 상황에서 나중에 어거지를 쓰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매를 버는 거죠. 뭐 특별한 논리나 명분도 없이 기소하기 전에는 합의가 안 됐다 그러고 기소되면은 기소됐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핑계를 위한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최상목 대행도 대행 예.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 무슨 대행 전체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세상에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계엄도 반대했고 뭐 사표 내려 그랬고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본인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그 문건 예. 그 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입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그렇죠. 마지막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는 문건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예. 이걸 최상목의 입장은 계속해서 나는 못 봤다. 접은 종이를 줘서 접은 채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차관보를 줬고 네. 계속 못 봤다. 그 얘기를 국회 하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차관부도 아주 가관이던데. 뭐 입을 그 맞춘 아주 것 같은 뭐 느낌도 좀 들고. 예. 저도 뭐 대충 봐가지고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느니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냐느니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얘기 하던데 네. 관료들이 참 나쁜 게 수사기관에 가서 나불나불 다 얘기할 거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국회에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도 국회에 와서는 선서 안 하고 글쎄 말입니다.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예. 알려지는 거 보면 경찰 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내란 이 국무회의에서는 다 반대했다 전원이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은 헌재에 나와가지고 네.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그때 하고. 찬성 1등으로 찬성했을 것 같은 사람이 이상민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 김용현, 이상민은 그 같은 동문들이고 네. 처음부터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이상민, 박성재가 찬성 안 했다 그러면 김용현은 정말 너무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장에 없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의 행각으로 볼 때 그럼 네. 그 뒤에 안가에서 부를 때는 왜 갔냐고 그러면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행동으로 이미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네. 와서는 그런 거죠.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윤이 뭐 나를 지켜줄 사람 같지도 않고 모든 책임은 다 자기한테 떠미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죽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문건도 최상목 대행 뭐 외교부 장관 받았다고 얘기를 뭐 하니까 예. 다른 장관들 특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사람 나눴다고 하니까 이것도 예.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내용? 그게 뭐 단전단수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뭐랄까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동물적으로 발달하는 감각이 혼자 책임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네. 자기 혼자 독박 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그 위험을 분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결정하려고 그러면 위원회 만들고 무슨 뭐 연구 용역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재래 수법이거든. 근데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는데 김용현이 자기 혼자 독박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뭐 문건도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라고 있었다. 그거는 조금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도 뭐를 그렇네요. 주고 얘기했겠지. 네. 공무원이라는 게 또 앉아가지고 뭐 종이 하나 놓고서 거기 있는 내용 무조건 한 장으로 요약해와 해가지고 뭐 그걸로 뭐라도 회의하고 이제 얘기하는 깔아놓고 사람들인데 그렇죠. 회의를 하는 게 아니 그 어디 가서 직원들한테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그 무슨 장관 말씀이라고 해서 안 적어주면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있었다. 그렇네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러게. 지금 보면은 뭐 최상목 대행도 그렇지만은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국회에서는 얘기 안 하고 네. 경찰 진술은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진술 내용이 김혜원 전 장관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고 네, 자기가 하여튼 윤한테 야. 불리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다. 사실은 나도 그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다. 뭐 나도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왔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국무회의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간담회를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또 대통령실에 또 발끈하고 그러고 참 이게 그냥 아수라장으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집단이 그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잠깐 서로가 서로를 활용했을 뿐이다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죠. 네. 요만큼의 의리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만큼의 의리도 없고 음. 요만큼의 어떤 상호간의 믿음이나 예의 같은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청도 안가 모임 이상민 전 장관이 갔던 그 안가 모임은 또 거기서 신세 한탄만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또 누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성재 뭐 이완규 김주현 이 수석까지 다 모여서 있었던 자리 그냥 신세 한탄을 끝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신세한테는 왜 했을까요? 거기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신세한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떳떳한 사람들이 신세한탄 할 이유가 우리는 없죠. 반대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요. 정말 떳떳해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데. 모였으면은 가가지고 이제 뭐 윤한테 빨리 가서 저 납작 엎드려서 조사 받으라고 자기들이 가서 하거나 아니면 지들 4명이라도 국민 앞에 서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이거 반대하고 막았어야 돼. 막고 싶었는데 그렇네요. 역부족이라서 그렇네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모여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진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저기 기자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뭐 그 의원들이 제보를 받아서 알아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자기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왔는지도 예, 안 밝혀지다가 몰랐고. 나중에 민정수석이 왔다는 것도 밝혀지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찰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개헌 만료하는 참모들에게 윤석열이 아무도 모른다. 예.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 그것도 뭐 그런 얘기가 진즉 나왔어야지. 처음부터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윤이 뭔가 결정하는데 김건희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다가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때 해명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저러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이게 예. 내용이 나오고 하나라도 김건희 하나라도 어떻게 살려보자라는 생각, 주문 뭐 이런 걸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건희한테 살리자. 사실은 진짜 우두머리를 살려야 된다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살리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글쎄요. 사실 이제 홍장원 전 차장처럼 예. 진짜 국회에 나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연락 받아서 이거 누구 체포라는 그 명단 받아줬다가 이거 아니라고. 이건 아니더라. 그렇게 정말 하는 얘기에 보이던가 국회 와선 얘기도 안 하고 진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 경찰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도 장관들에게 또 말이 또 다르고 예.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런 자들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공부한 사람들이 저 자리에 가서 잘 하고 있겠지라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믿음이 있어야지 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실체이자 실질인데 그게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었던가. 그러니까 각종의 이해관계와 또 카르텔로 이어져 있는 그 방벽과 또 거기에 일원으로 동참하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네. 무책임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집단이 이거는 이 사람들 하는 행태나 그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이런 게 문제고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냥 의대정원 2,000명만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냥 막 추진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는 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봤어도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라는 것만 생각을 해봤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네. 이게
그간의 어떤 그 그럴싸한 허울을 뒤집어 쓰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집단들의 모습 이거에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진짜 속지 않으셔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예.